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의 연인 관계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날부터 꾸준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이별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도착점인 이별이라는 것을 안다면 굳이 애써서 함께 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별을 할 때가 된 것인지 알아보는 이별의 이유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에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단점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상대 연인이 꼭 바꿔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말투나 태도, 가치관 등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요, 반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변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냥 한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좋은 점이 그 게으름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애인의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덮어주고 장점을 더 크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반대로 그 단점이 너무 크고 거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점을 바꿔줄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건 헤어지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과 연인의 종교적 배경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때도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상대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서로 살펴보고 있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둘 다 개종의 여지가 없다면요, 이건 굉장히 큰 이별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어떤 막연한 불안감 혹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걸 수 있거든요. 본인 내면의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건 이 이별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도 다시 헤어짐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애인이 뭐 양다리나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조금만 해도 이걸 소통으로 풀기보다 다시 상처 입기 전에 그냥 헤어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의 도피와 같은 헤어짐은요, 절대 옳지도 않고 스스로 본인의 상처와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치유를 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내적 문제가 있다면 연인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조언을 얻거나 서로 같이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헤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상대 연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타입이라면요, 어느 날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별을 말한다는 것이 미안하고 상대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돼서, 그래서 연인과 함께 한다는 건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관계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상황이 좋을 때 이럴 때 헤어지면 좋죠. 그런데요, 뭐 생일이나 결혼,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이런 걸 이유로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별의 최적의 시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서 유지하고 있는 관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 자체로 어떤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결국 새로운 연인과 다시 연애를 하게 된대요. 이 얘기는 사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이 사랑의 끝이라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10% 이상 넘지를 않는다는 거죠. 당장 내 옆에 빈자리를 채워주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요, 서로에게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선 그냥 이유 없이 상대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은 아프지만요, 이건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도 해요. 애착과 사랑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때는 상대와 깊은 사랑에 빠진 적도 있었겠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나요? 빨리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노력을 하든 이별을 하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인을 여러분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내키지 않으시나요? 동료나 친구들과 보내는 자리에 연인과 함께 가서 소개하고 싶은지, 반대로 연인은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는데도 여러분이 핑계를 대면서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여러분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애인을 소개하기에 애매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직접 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연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연인을 소개하는 일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을 보여주기 싫다는 건요, 둘이 있을 때는 좋지만 주변인들에게 소개하기에는 연인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기분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대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별을 할 때가 된 건지를 살펴보는 6개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친구나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결정은 본인이 내린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적어보시고요. 만약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많은 관계라면 헤어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헤어짐을 원한다면 이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이별의 경험은요,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줄 것입니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혹시 궁금한 얘기는 댓글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